皆さんこんにちは。芦田何時です。本日については、早速、表題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日については、なぜ私が韓国に帰らずに、なんと15年も日本に、住み続けて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その理由を、ざっくばらんにちょっと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ちなみに、こちらの動画が初めての方もいらっしゃ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ぜひちょっと他の動画も確認していただき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私の名前は芦田何時です。今年33歳になりました。韓国生まれ韓国育ち、親も2人とも韓国人です。日本にはですね、2010年、高校3年生を卒業して、高校を卒業してから来日いたしました。そして大学を、ストレートっていう形で入らせてもらって、大学4年を卒業して、そのまま就職をして、1社を3年目で退職をして、今2社目で約10年弱働か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将来の夢は専業 YouTuber です。こちらの意見、あくまでも私個人的な意見にもなりますし、置かれてる状況とかは本当人それぞれだと思いますので、ぜひ他の YouTuber さんだったりとか知り合いさんの話もぜひ参考にしていただければ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私もいろいろこちらの動画を撮るにあたって、いろいろ考えさせられたっていうところもたくさんあったので、しっかりそれを皆さんに共有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어이 아시다 난지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일단은,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자요. 일단은 일본은 여러분, 단기 거주자잖아요. 일본은 돈을 벌려고 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전에 찍은 일본의 힘든 점도 제가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거를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요. 물론 이거를 먼저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쌀이 1kg에 10,000원씩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샐러리, 페이가 되게 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오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봄에는 알러지로 죽으려고 하고 세금도 많이 떼기고 까마귀한테 대갈통을 후려 맞으면서도 왜 있나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거를 먼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없고 뭔가 온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타인이 매약고 가케나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크게 이렇게 폐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나도 물론 그런 룰을 지켜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되지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싸움 경쟁 이런 거를 조금 덜 붙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가까운 나라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일본에 15년 살면서 아직도 듣는 게, 한국で受験すごいでしょみたいな、飛行機も飛ばないでしょ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우리나라 수험이 그 정도로 빡세고 그게 일본에는 잘 없는 문화니까 그 정도를 조금 신기해하는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학 진학률이 되게 높은 나라이긴 하나,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고 또 여기는 또 전문학교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에 큰 재주는 없지만 이런 걸 배우고 싶다, 뭐 할 때는 전문학교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가서 취업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봐서 아무튼 이렇게 경쟁 이런 게 심하지 않다? 그게 참 저한테는 매력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되게 착한 친구들도 많고, 제 일본 친구들, 물론 제 한국 친구들하고 비교해도 그랬지만 제가 제일 드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친구들아 아리가또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일본에 여행 와보신 분들은 인정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식이 높잖아요. 일단은 길도 물론 가부키초 이런데 유흥가를 가면은 그런 데는 막 우리나라 가도 더럽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길이 되게 깨끗하다. 그리고 뭔가 쓰레기도 이렇게 막 땅에다 버리는 문화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 그래서 저는 제 한국 본가 주변도 되게 깨끗한 동네거든요.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아니 막 이러는 순간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높은 시민 의식이 약간 있어서 제가 참 지내지기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만한지랑 같이 살기 전에는 늘 혼자 살았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시민 의식이 낮지 않는다는 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안전하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그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의 큰 이유였습니다. 일본이 솔직히 깐깐지검 같은 나라이긴 하죠. 깐깐이 뭐 규칙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남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나라인 거는 저도 되게 많이 아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외국인한테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인한테도 똑같이 요구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식이 많은 건 인정하나 그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남한테 민폐도 끼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저는 되게 당연한 건데 일본은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안 하면 자동차를 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구입할 때 어디에 댈 건지 그 위치랑 주소 이런 거에서 그런 거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 직장 동료가 저 저번에 60km로 달려야 되는데 90km로 달리면서 딱지 뗐거든요. 10만 원 냈어요. 98,000원 냈습니다. 그 정도로 세게 물고 그리고 막 되게 깐깐해요. 근데 그게 뭐 나한테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일본 그 자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빡세게 대하니까 오히려 규칙을 조금 지키는 거를 중시하는 나에게는 아주 지나기가 편하다. 일본 물론 그 여기가 야쿠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웬 이상한 놈들도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물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쌀값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장난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지만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지금 시점에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일본 사람 전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그게 또 그 당시 혼자 살았던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되게 뭔가 인프라, 공공 시스템이 되게 느리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느린 것도 인정. 그리고 아직 아날로그화 된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미스가 없어요. 확실히. 이렇게 우리나라는 저는 저번에 한국에서도 구청에 가서 서류를 떼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이 되게 꼼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버릇이 있는데 근데 한 3번 정도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발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뭔가 일본에 비자 신청하거나 뭔가 이사를 가서 뭐 여러 가지로 일본의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많은 거를 발급할 일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뭔가 전산상의 미스가 나는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일본은 느리지만 꼼꼼한 나라이다. 이것도 저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만한지는 솔직히 아이 계획에 대해서는 네가 만약에 원치 않으면은 안 가져도 돼 이런 주인데 저는 아이 한 명은 육아를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도대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사랑을 해줄까? 이런 느낌을 조금 나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아기는 키워보고 싶은데 아기는 일본에서 기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물론 낳아보고 키워봐야 알겠지만은 아이를 아무튼 너무 혼내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일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지만은 약간 일본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기혼테키니 타니니 메이야쿠 가케나이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애를 조금 저렇게 빡세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럴 정도로 약간 애를 호되게 뭐라고 하는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가 조금만 목소리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으르사이 이래요. 시즈카니 시대 코에 내까이요. 코에 오끼까라네 이래요. 저는 그게 되게 참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자랐으니까 저는 제가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공부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던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가정 환경이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일본 친구들은 물론 공립에 따라가지고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알바를 못하긴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은 부모한테 뭔가 쫄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일본은 워낙 미성년자 알바 그런 고용 체제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콤비니에서 일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일을 하거나 뭐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거나 그 미성년자들을 10시까지가 아니라 9시 45분이면 딱 이렇게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노력을 해서 얻는다. 그런 어른이 돼서 경험을 할 되게 당연할 과정을 미성년자 때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알바 이런 게 되게 많겠지만 근데 되게 뭔가 고등학생이 알바를 한다?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앞으로도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아이에게는 나가라. 네가 원하는 게 사가 아이패드든 에르메스 애플워치든 사고 싶은 건 네가 돈 벌어서 사라 이 새끼야 이러려고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부카츠 클럽 활동 이런 게 일본 사람들은 되게 홍기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드물어요. 내가 뭔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뭐 남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남들한테 뭐 이렇게 네고에이션을 하기도 해야 되고 싫은 말도 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직장인이 되니까 처음 초년 사회 2, 3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카츠를 오래 시키니까 그 애들이 기본적으로 단체 생활에 되게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물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어른들한테 이쁨도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협동성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제 후배들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확실히 뭐 고교약
그 이데오 선수가 그랬잖아요. 일본 친구들은 자기의 목표는 코시엔이기 때문에 프로에 갈 실력이 됐는데 코시엔에 자기는 출장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 정도로 일본 친구들은 부카츠에 대해서 이노치카케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게 봤어요. 진짜 저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공부는 다가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남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부카츠나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에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자랐으면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아이를 만약에 낳았을 때 일본에서 기르고 싶어서 조금 여기에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경제 상태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싹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도 여기가 GDP가 쑥쑥쑥쑥 우리나라보다 드디어 떨어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고용 체제 이런 게 하도 오랫동안 경고해 왔다 보니 아직까지도 스테이블해요. 고용 상황이.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뭐 지금 직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다니고 지금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내가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지 나 정도면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이직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용체제가 되게 안정이 돼 있고 또 이전에 아이를 낳는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육아휴직 이런 것도 대기업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치도 안 보고 제 주변에는 제 선배 연애 애기 4명 낳고 지금 단축 업무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애기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고용체제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업무 환경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남의 눈치를 내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일본에 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석식을 먹기 전에 일본어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굶지 말라고 카드를 이렇게 줬는데 제가 그때는 학교가 저는 부평여고거든요. 그래서 부평역까지 나와서 부평역에서 1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때마다 부평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제 시에는 거기가 저의 강남이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거기서 뭐를 먹고 싶은데 뭔가 혼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너무 적은 거예요. 돈가스 김밥 한 줄을 먹듯. 근데 저는 혼자 먹는 거를 되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치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본은 되게 혼자 식사를 하고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를 사람들이 크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라서 그것도 되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만한지를 되게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저와 잘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딱히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일본의 조금 힘든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직 일본은 우리나라가 온라인 상권이 발달했다는 걸 제가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온라인 상권을 적절하게 일본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오프라인 상권이 아직도 활달하고 되게 볼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되게 딱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관광지가 하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뭔가 외국인도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제가 약간 다운되고 막 집에만 있어서 다운되고 그런 날에는 그냥 옷만 갈아입고 선크림을 툭툭툭 바른 다음에 그냥 백화점 한번 갔다 오고 주변에 이렇게 상점가들 한번 둘러보고 오고 그러면 딱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비싼 동네가 아니어도 각 그 지역마다 이렇게 상권이 아직까지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저희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훨씬 경제 활동을 하기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런 점이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뭔가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물론 사이타메 안쪽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혼자 그 짱구 동네 있잖아요. 카스캅에 거기가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짱구 동네라고 해도 그 작가님이 카스캅의 출신이고 거기가 막 이토요카도 뭐 짱구가 살던 동네가 살짝 이렇게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는 주택가인데 근데 그런 데에서 거기서 막 라르포트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고 그런 거에 저는 힐링을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약간 우리나라의 쿠팡은 없지만 약간 이런 오프라인이 되게 잘 돼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보러 갈 데가 많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은 저는 뭐 음원밖에 안 보는데 오타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일본이 참 문화생활을 하기가 좋잖아요. 애니메이션 강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아이돌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케이팝으로 석권을 하고 있지만 일본 옛날 뮤지션은 굉장히 음악성이 좋은 뮤지션들이 많고 특히 또 해외 아티스트들이 뭔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도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아시아 안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화 생활을 즐기기도 굉장히 좋다. 오아시스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가 약간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이번에도 아무리 오프라인 상권이 되게 뭐 잘 돼 있거나 뭔가 뭐 취업이 되게 잘 애를 낳고 싶다 뭐 애를 기르기 되게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싫으면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싫으면은 있기 싫어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저희 엄마가 2011년 4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기가 딱 2학년 첫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예요. 근데 제가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 룸메 언니랑 그 다른 학년이랑 기본적으로 한 방을 쓰는 구조였는데 일단은 너무 그 날의 얘기는 너무 딥하게는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조금 감정을 추스른 다음에 한 2주 뒤에 왔어요. 근데 기숙사였는데 그 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데 꽁꽁이래요. 근데 딱 들어온 애가 나랑은 별로 안 친한 내 기숙사 그 동기 같은 학년 애가 들어와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오늘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일 것 같다고 지금 빨래 그 세탁기 비웠는데 같이 하러 가자고 그러면서 막 걔가 사실은 되게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되게 저랑 친하지를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막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물론 좋은 친구들이 많지만 일본에도 외국인이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제가 조금 의리가 있는 조금 좋은 한국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거는 주관적이죠. 왜냐하면은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도 애지간히 많기 때문에 이 우웅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교도 사실은 제가 맘모스 대학, 뭐 와세다나 게이오 되게 유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한국인 유학생들도 바글바글한 데를 가가지고 막 이랬으면은 조금 그것도 되게 좋은데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소규모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인 친구보다 일본인 친구가 훨씬 많은 환경에서 일본인 친구들이 되게 자기 본가에도 나를 이렇게 초대해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외국 사람인데도 나를 이렇게 진정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이 많구나. 얘네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연락은 자주 안 하지만 그래도 만나면은 겁나게 오지게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냐? 겐키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제가 특출나게 뭔가 잘나서 이런 건 아니고 운이 좋았다.
네, 환경이 되게 운이 좋았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되게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가시는 게 일본 생활입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저번에 일본 생활 힘들었던 영상을 올리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근데 그래서 항상 저는 주변 환경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 있으신 거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뭔가 듣고 싶은 정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본어 공부법에 대해서는 이제 곧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위에 저한테 조금 듣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딱딱딱딱딱 적어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재빨리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셨으면은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